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남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 자녀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주지 않았던 단 한마디, 보여주지 않았던 단 한 번의 표현, 함께하지 못했던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채 쓸데없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자녀에게 진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한 채 보낸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을 가슴에 묻고 삽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런 후회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언젠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돈과 재산만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빚을 남기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부모의 지혜와 경험과 사랑은 어디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겪은 일들,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이것들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는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부모일 뿐이고 자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좌절도, 사랑도, 실패도 자녀는 전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노인이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을 겪으며 목숨을 건진 이야기, 가난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이야기,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자녀를 키우며 느낀 기쁨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들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고,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들려주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말에 산책하면서, 명절에 모였을 때 틈틈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은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이야기들이 자녀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가치관입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까? 성실함입니까? 배려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이런 가치들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자녀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편한 길만 걷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되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되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를 너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은 평생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느꼈고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자녀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지혜들을 나눠 주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는 관계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작은 갈등도 참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관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당연함만 가르쳤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감사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당연하고, 빨래를 해줘도 당연하고, 용돈을 줘도 당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이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당신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경제관념입니다.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몇 년 안에 탕진합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빚을 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십시오. 돈의 가치를 알고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며 배운 경제 지혜를 아낌없이 전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술을 마셔도 금방 회복됐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자주 가고, 약을 달고 삽니다. 이런 고통을 자녀가 겪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실천하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평생 짐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당신은 자녀와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며 실수한 것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무뚝뚝한 성격 탓에 늘 꾸짖고 야단만